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와 인지학협회에 관한 1920년대 독일어 문서 발췌본들입니다. 네, 주로 1924년에서 25년 사이, 그러니까 협회가 큰 변화를 겪던 시기의 기록들이죠. 맞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자료들 속에서 당신이 당시 슈타이너의 비전이나 인지학 운동의 어떤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예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시기는 인지학 협회의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특히 1923년 말의 크리스마스 회의, 그 바이너스 타gung 이유가 아주 결정적이었거든요. 아, 그 회의가 뭔가 큰 분기점이었군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그때부터 협회에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차원, 그러니까 이른바 비애적인 성격을 부여하고자 했어요. 비애적 성격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회원들이 인지학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살아내는 존재, 인지학적 대위의 진정한 대표자가 되기를 바란 거죠. 와, 단순히 회원 자격을 넘어선 거네요. 그냥 이론 공부가 아니라 삶 전체의 변화를 요구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슈타이너는 이걸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유정신과학대학, 그 프라이에 혹슐레 퓨어 가이스테스 비세샤프트를 설립했던 거고요. 아, 그 대학이요? 네, 이 기관의 목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자료를 보면 가르침은 외부적으로는 설명될 수 있지만 학교 내부에서는 비애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발전되어야 한다. 단순 습득이 아니라 내적 성장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개인의 내적 성장과 영적 발달을 핵심 목표로 삼은 거죠. 아, 그러다 보니 당시 교육 방식 전반에 대한 슈타이너의 비판도 나오게 되는군요. 지식이 그냥 쌓이기만 하고 그게 영혼의 실지 인식, 뭐랄까 살아있는 알무로 이어지지 못하는 막다른 지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본 거죠? 정확합니다. 심지어 기존의 지식 전달 방식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아유, 해로울 수 있다니. 네. 이런 문제의식에서 바로 인지학 교육학, 오늘날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부르는 접근법이 나온 겁니다. 아하, 발도르프 교육의 시작이군요. 그렇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가 가진 어떤 열정, 존재 전체, 그 살아있는 힘으로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거예요. 단순한 교수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육 예술 자체를 추구한 셈이죠. 교육뿐 아니라 자료들을 보니까 농업이나 의학 같은 아주 실용적인 영역에서의 적용도 눈에 띄던데요. 네네. 그 실용적인 삶, 레벤스프락세스에서의 구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농업 강조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로 일반 대중에게 막 공개하기보다는 먼저 전문가 그룹 안에서 충분히 실험하고 검증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 좀 점진적이면서 실제적인 검증을 중시했군요. 맞습니다.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인지학적인 인간 이해를 통해서 질병의 근원을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치유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거죠. 자료에 실리카, 그러니까 규산 같은 물질 예시도 나오잖아요. 네, 봤어요. 그것도 단순히 화학 성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영적인 힘과 연결된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비전 속에서도 현실적인 실현은 피할 수 없었겠죠. 그 첫 번째 괴테아논 건물이 불타버린 사건은 정말 큰 타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큰일이었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당국에서도 이건 명백한 방화, 브란트슈티풍으로 결론 내렸다고 하니까요. 협회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렇죠. 슈타이너와 회원들은 오히려 더 단단한 재료인 콘크리트로 새로운 괴테하는 건축을 바로 추진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새 건물이 그냥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지학의 정신과 본질을 건축 형태 그 자체로 표현하는 일종의 예술적 총체여야 한다는 비전이었어요. 와, 재건 과정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군요. 네. 역경 속에서도 정신적인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괴테아넘 재건만 해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동시에 협회 내부 구조 개편 문제도 있었고 또 그 대여 코멘데탁 같은 연계 기업들의 재정 문제 해결까지 정말 정신없이 바빴겠네요. 맞아요. 슈타이너 개인의 건강 문제도 그때 이미 언급되고 있었고요. 아, 네. 협회의 어떤 내적인 심화와 외적인 확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게 다 동시에 진행되던 아주 복잡하고도 역동적인 시기였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방대한 자료 속에서 1920년대 중반 인지학 협회가 어떻게 그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면서 동시에 현실 세계의 그 원칙들을 뿌리내리려고 했는지 그 핵심적인 흐름을 같이 따라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자료기는 영적인 탐구와 아주 구체적인 삶의 실천, 이걸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내적 성장과 사회적인 역할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 하는 질문도 던지고요. 시대를 초월하는 고민이네요. 그렇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민하는 지점일 수 있어요. 내면의 이상과 외부 현실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거요. 이건 오늘날 당신의 삶과 일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슈타이너는 자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오늘날 직업에 종사하면서 내적인 삶의 기쁨을 온전히 유지하기는 어렵다고요. 네, 그런 언급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해결책은 직업을 넘어서, 그러니까 옌자이츠 네스트 베루페스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일과 내면의 삶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그 직업 너머의 해결책을 찾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